대참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에 집중됐다.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전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왜 배가 침몰한 것인가? 이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했다는 증언과 뉴스도 등장했다. 그 훨씬 전부터 배가 좌우로 4번 이상 방향을 바꾸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탑승객들도 사고 전부터 방향 전환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심원과 검경 합수부는 진도에서 관제 영상을 입수했다. 사고 당시 관제 영상에는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그들은 레이더 항적을 보게 됐다. 수상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280도 대회전을 전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가 정밀한 레이더 자료는 배제하고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항적은 매우 수상했다. 원래 AIS 항적은 배에 부착된 안테나의 GPS 위치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테나 위치들은 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움직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선원들이 안테나를 배에서 떼어내 긴 낚싯대에 매달아 놨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좌회전시킨 정보들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바뀌어 회전 각도가 대폭 축소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이 항적도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원들이 고의 침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AIS가 뭔지도 몰랐던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엉터리 정보 항적도는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적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이다. 결국 속도와 관성을 무시한 코미디 같은 표류 항적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사고 시점을 이 밑 구간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야 엔진을 끌 테니 선원들이 엔진을 끈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엔진을 끈 순간 바로 배가 멈추진 않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표류 항적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정부 항적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자 커튼 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AIS 항적도, 이것을 구할 새로운 데이터 한 개가 준비됐다. 편의상 이 데이터의 이름을 허수아비 데이터라고 하자. 이 데이터에는 세월호의 뱃머리 방향이 140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데이터의 뱃머리 방향은 150도다. 만약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10도를 확 돌면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구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그들은 급히 두 패밀리오를 찾아갔다. 이 배는 세월호 옆을 지나갔던 상선이다. 그로 인해 이 배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데이터가 수신돼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데이터를 복사했다.
복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더 빠르게 복사하려면 저장 장치의 PC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끼워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의 항적 자료가 전부 확보되자 정밀한 레이더는 제쳐두고 AIS 화면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아주 짧은 13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어이없게도 좌표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작 편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완성되자 그들은 묘한 일을 시작했다. 13초짜리 영상을 플레이시켜 놓고 폰카 같은 것을 사용해 흔들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러더니 촬영된 영상을 또다시 PC에서 플레이시켜 놓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때 허수아비 데이터의 위치 정보 끝자리를 정교하게 잘라냈다. 이런 이상 야릇한 3단계 공적을 거치자 화질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 캡처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의 로고가 떡하니 남은 것이다. 44,000원짜리 정품을 사서 썼더라면 이 영상이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세월호가 엄청난 급회전을 했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화려한 쇼가 시작됐다. 당시에 세월호 바로 곁을 지나던 옆을 지나던 이 상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때 주변 상선이 두 패밀리였다는 건 공개되지 않았다. 8시 49분 12초에 뱃머리를 140도로 향한 그리고 이 영상은 선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즉 선회를 할 때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설사 UFO라도 6,000톤급이 바닷물과 마찰하며 시속 1,100km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세월호는 은하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다. 예, 저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아마 예. YTN에서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충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1초의 10도 급변침으로 집중됐고 엉터리 표류 항적은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YTN의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해수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48분 44초에 수신된 것으로 정부 항적도에 공식 등록시켰다. 1초의 10도 급변침 정보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이틀간의 깜짝 쇼 끝에 남게 된 최종 정보는 선원들이 140도에서 정상 변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참으로 화려한 새 데이터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 AIS 데이터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YTN 동영상은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를 수신했다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도 관제 영상 2개를 전부 조사한 결과 허수아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9월) 하순, 또다시 정부 항적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파파이스에서 280도 대회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 진도 관제 영상 복원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겐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만약 관제 영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레이더에 담긴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도 관제 영상에 허수아비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릴 수 있다.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부산의 복원업체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해심원이 복원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파파이스 김 감독에게 분석해보라고 제공했다. 바로 이때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정부 항적도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새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 6개월 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다. 침몰 직전 세월호의 항적 36초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1초의 10도가 4초의 11도 변침으로 바뀐 것 말고는 동일한 패턴이다. 갑자기 140도에서 150도로 10도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4초 만에 이 거리를 가려면 세월호가 자기 최고 속력보다 2배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비밀을 숨기려는 충격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관제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주 깜찍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해심원이 복원했다는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니 허수아비 데이터가 있어야 할 48분 44초 자리에 허수아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황당하게도 새로운 AIS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곧이어 사법부 역시 검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현재로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두 패밀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YTN이 의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낼 만큼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기획하는 노련한 심리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을 수행하는 실무 능력은 실수가 많고 매우 웃긴다.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데이터를 정부 항적도에 등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관제 영상의 누락 구간과 분신술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작임이 분명한 짓을 하고도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